뉴욕 증시가 부진한 고용지표 발표에 주택 압류 중단을 둘러싼 불확실성 고조로 금융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의 내수 회복과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의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1%로 제시했습니다. 원화 강세와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으로 내년 성장률은 4.3%로 전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37,1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6% 증가하며 5개월째 늘었습니다. 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가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어제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 회의라는 이벤트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코스피는 1900선에 다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500선 위에 놓이면서 상쾌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먼저 전일 마감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상승 마감했다고 제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코스피가 1.2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마찬가지로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2천억 원 넘게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증시의 상승을 떠받쳤습니다. 건설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보험과 은행주들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죠. 이어서 아시아적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모두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일본 증시는 일단 은행주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면서 자원 개발주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매기가 꾸준히 쏠렸습니다. 상승 장속이 마감이 되고요. 중국 증시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경기 부양안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 증시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좀 부정을 받았는데요. 0.01에서 0.3%대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한 좀 악재도 있었고요. 고용지표도 좀 부진하게 나왔죠. 이 때문에 미국 증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상암 DMC 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증시 상당히 복잡했어요. 기준금리 동결 소식도 들려왔고 옵션 만기일까지 겹쳐서 어제 마감 방송을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저도 장이 느껴졌는데 마감 상황 간략히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전일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 매수가 3거래일 만에 다시 재개가 되면서 큰 폭 다시 반등하면서 19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 가장 큰 모멘텀은 말씀하셨던 이제 금리 동결이 가장 큰 모멘텀을 제공을 했습니다. 우선 뭐 업종상으로는 이제 건설업종과 금리 동결의 수혜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건설업종과 증권업종이 그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로 최근에 슬금슬금 올라왔었던 이 보험업종에는 악재로 작용하면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뭐 시장 대비하면 뭐 상당한 부진을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양상이었는데요. 기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를 감안을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뭐 약 2천억 가량 순매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펀드 환매로 추정되는 이 기관의 순수한 이런 매도세는 시장 분위기에는 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인상적인 업종이 좀 있었다면 이 건설업종 혹은 증권업종과 다르게 혹은 보험업종 이런 뭐 금리 동결의 움직임과 다르게 이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그 동시에 순매수한 업종이 있었는데요. 바로 화학업종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최근 이 화학업종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그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일 하루에 뭐 대부분을 그 낙폭의 대부분을 이렇게 만회하는 그러한 양상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업종의 탑픽주라고 볼 수 있는 이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는 뭐 초강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쪽은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쪽인데요. 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그 투자 계획을 그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뭐 신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이제 태양광에
좀 집중적인 그 에너지를 쏟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중국 그 태양광 성장의 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한데 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전고점 돌파가 임박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0만 주씩 뭐 대규모로 순매수하는 네. 이런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1900선에 한층 더 다가서는 모습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또 의미 있는 부분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이 어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에 네. 못지않게 중소형주들도 여기 힘을 보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500선 위에 놓였거든요. 예. 최근의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최근 한 1,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가장 네.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중소형주의 강세 현상입니다. 사실 뭐 1, 2주 전만 하더라도 대형주 말고는 뭐 중소형주가 계속 소외되는 네. 이런 양상들을 펼쳤었는데 한 1, 2주 전부터 이 중소형주들의 상대적 강세가 아주 돋보이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 중소형주들이 상대적 강세 현상을 보이는 것은 뭐 역시 네. 순환매나 매교 확산의 시각에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중소형주의 그 상대적 강세 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간단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대형주의 그 일봉 차트인데요. 이 대형주를 묶어서 이제 지수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대형주의 일봉 차트는 직전 고점을 아직 돌파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일 대형주 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중형주 지수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이미 돌파했죠. 네. 전일 뭐 대형주보다는 덜한 상승률을 보이긴 했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대적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형주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소형주는 뭐 훨씬 더 강한 네. 그런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중소형주의 상대적인 강세 현상이 뭐 현재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뭐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뭐 중소형주의 강세 현상이 뭐 향후에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주봉을 통해서 보면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대형주의 주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의 주봉은 2007년도의 고점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 1900포인트대에 거의 다 임박해 있는 상황이죠. 네. 갭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중형주의 주봉은 또 약간 좀 다릅니다. 네. 중형주의 주봉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고점권역 대비해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갭에 즉 상승할 여지는 아직도 좀 높다. 상승할 여지는 높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는 대형주 대비해서 여전히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형주의 움직임 역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의 주봉 역시 2007년도에 1600포인트 고점 대비하면 여전히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죠. 네네. 이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그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네.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대형주와의 갭이 너무 크게 벌어짐에 따라서 네. 이 갭 좁히기의 움직임은 향후에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근거를 실적을 살펴봐도 뭐 그러한 모습들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3분기까지는 대형주의 실적이 중소형주 대비해서 높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도 많은 뭐 연구소나 증권사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4분기로 들어서면 약간 좀 전망은 달라집니다. 이 대형주들이 3분기 대비해서 약 2%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약 8%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보다 이제 그 4분기로 갈수록 그 실적 모멘텀이 중소형주에 좀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 대기업에 상당히 의존하는 이 중소기업의 수익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 역시 이 중소형주의 반등이 좀 후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4분기, 남은 4분기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요. 남은 시간은 시장의 뭐, 갭 좁히기의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갭 좁히기 국면으로 좀 이해를 하고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4분기에 중소형주의 실적 모멘텀이 더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중소형주에는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소형주들을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야 물론 괜찮겠죠. 일단 저희가 투자자분들 투자 매매를 뭐 각기 다 다르게 하시겠지만 포트 매매를 상당히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 안에서 여러 종목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생각하시기에 뭐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있다면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갖고 가져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뭐 그러니까 한 1, 2주 전만 하더라도 이 중소형주의 비중을 뭐 10%에서 20%를 뒀다면 지금은 그래도 한 40에서 50% 정도까지는 좀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상도 높일 수 있지만 이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뭐 최소한 30% 정도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가져가는 게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내는데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 30%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지수 자체가 과열이다, 뭐 아니다, 뭐 여기에도 각기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금 비중도 상당히 중요한데, 포트에서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금 비중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그 조정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테크니컬적으로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의 매가 그 크게 위축될 만한 시그널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또 이제 매기의 확산 국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이 중소형주로 해서 실적 모멘텀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위축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위축은 항상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거에 두려워해서 뭐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은 뭐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 뭐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 모습에 대해서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동성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을 이해하는 방식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최근에 이제 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 2011년도 목표 지수를 무려 2,430포인트까지 설정을 했는데요.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면 상당히 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뭐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 언급되는 유동성 논리의 핵심 논리는 그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양적 완화 정책과 글로벌 각국의 경쟁적인 이 외환시장 개입 이것에 따라서 시장에 그 돈이 상당히 많이 풀려났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가 지난 그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엄청난 돈을 사실 엄청난 달러를 좀 찍어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중에 돈이 풀린 것이 지금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돈이 넘쳐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최근에 미국이 2차 양적 완화 언급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감들이 시장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주식시장의 상승과 한계 자산의 강세입니다. 이 한계 자산, 한계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화폐가 생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금이 모든 화폐 역할을 대신했었는데 지금 금값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잖아요. 금값에 일부 뭐 과열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식시장이 지금 1900포인트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의 1900포인트와 이전의 1900포인트는 차원이 다른 1900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실물자산이 그만큼 상승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화폐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가 매겨지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전의 1900포인트와 지금의 1900포인트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2430포인트를 제시한 모 증권사의 목표 지수 역시
충분히 달성 가능한 상태가 아니겠느냐라고 네. 유동성 측면에서는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수치의 이 상대적 논리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우리 시장 그리고 또 해외 시장 역시 상승세를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관심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예. 저희가 관심을 둬야 될 업종을 한번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국내 시장의 모멘텀을 주고 있는 쪽은 이제 중국 쪽이라고 판단이 네.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관련주들이라고 불리는,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크게, 네.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네. 이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은 단기적으로 좀 탄력이 좀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남은 하반기가 얼마 되지 않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고 네. 오늘부터 이제 중국에서 오중전회를 통해서 이제 경제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네. 개발 계획을 구체화를 하는데 여기서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네. 사실 세계 1위의 풍력 발전 현황을 기록하고 있는 쪽이 이제 중국인데요. 네. 이 풍력과 관련된 이 산업이라든가 이 태양광과 관련된 산업. 네. 태양광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이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풍력 쪽에서는 이제 절대적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동국 SNC라든가 네. 동국 산업 모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쪽들이 유망한 투자 대상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중국 쪽을 좀 잘 바라봐야 되겠네요. 네.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쪽, 예를 들어 풍력과 태양광 쪽으로 한번 관심을 압축해 주셨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역시 이제 중국 모멘텀을 네네. 보다 비중 있게 좀 살펴보면서 이 아시아나항공을 좀 들고 왔는데요. 네. 사실 이 항공업종의 탑픽주라고 한다면 이제 단연 대한항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이 여행항공업종의 시장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이 여행항공업종에서 이 2등주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여행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투어 대비해서 모두투어의 상대적 강세가 아주 뚜렷하게 지금 네네. 나타나고 있죠. 하나투어가 4분기에 비용 증가라는 악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네. 어쨌든 항공업종 역시 이러한 움직임은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항공 대비해서 아시아나항공의 상대적 강세는 상당히 뚜렷한 상황인데 그 차별화의 원인을 좀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중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여행객들이 국내로 상당히 크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또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또 국내 여행객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 이 중국과 관련된 대한항공의 전체 비중이 한 10%대에 준하고 있습니다. 10% 후반이긴 한데. 네. 반면에 아시아나항공은 이 30%대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발 출국자 수 증가에 따른 최대 수혜가 지금 아시아나항공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여기에 환율 하락에 따른 국내 출국자 수 증가에 따른 수혜까지 좀 예상이 되고, 네.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효과 역시 네. 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에 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로써 올해 자기자본 수익률은 36%. 하지만 PBR은 1.5배에 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평가 메리트 역시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를 보고 계신데요. 네. 직전 고점권역이라고 볼 수 있는 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직전 고점권역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전고점의 매물을 좀 받고 있는 네. 양호하게 소화해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다른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직전 고점권역인 8만에서 8만 5천원권역보다 훨씬 부진한 주가 상태에 있습니다. 네네.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 아웃퍼폼하는 주식이 계속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상태는
뭐 대한항공 1등주와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네. 지금 주가의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네. 이로써 뭐 지금 항공업종의 부진이 지속이 되고 만약에 1900포인트에 지금 시장에 바짝 다가섰는데 네. 여기서 살짝 둔화가 된다면 시장이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차트 역시 일시적으로 뭐 21이동 평균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로 대비해서 매수가는 9,220원을 설정을 하겠고 네. 손절가는 8,600원, 목표가는 전 고점을 돌파하고 2,000원 단위로 통상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변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살펴봤고요. 매수 가격으로 9,22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 1등주인 대한항공과 차별화된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해주셨고 역시 중국 수혜주로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말씀드렸고요. 교보증권 김학현 차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만나봤었죠.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농우바이오와 남해화학 강조에 강조를 또 해주셨는데 예. 일단은 상승세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뭐 글로벌 식량 위기 뭐 이런 뉴스, 옥수수 값이 급등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 타이틀로 해서 네. 농우바이오, 남해화학 두 종목을 봤었죠. 또 농우바이오를 좀 제가 강조를 더 많이 피력을 드렸었는데요. 그랬죠. 네. 어제 장중에 11,700원 그 가격에 그냥 매수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어제 종가가 좀 올랐네요. 12,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가 대비 4.27% 상승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네. 어제 장 후반 뭐 1시 한 30분, 40분 이후부터 거래량이 좀 추가로 들어오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네. 기관의 수급도 어제 뭐 순매수로 해서 47,000개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기관이 아직은 이 종목을 뭔가 매수 진입이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 목표한 15%까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면 추가적인 시세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남해화학 뭐 어제 하루 시세는 거의 뭐 보합 수준 뭐 150원 플러스 매수 추천 가격 17,500원 말씀을 드렸는데 17,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남해화학도 뭐 수급적인 측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기관 순매수가 14만 1,000개 정도. 네. 그래서 기관의 순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볼 때요. 홀딩을 유지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가격 상승 흐름이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다가 장대 양봉 한계로 인해서 모든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다든지 해서 네.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 발생했다가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가격의 레벨업이 형성이 되고요. 이런 경우가 많이 보이거든요. 종목별로다가요. 네. 시장 전체가 이제 순환매적인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남해화학도 마찬가지로 최근 3, 4일 동안의 가격 흐름이 17,500원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은 18,000원 이상 좋은 가격 시세가 네. 분출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신규 매수 쪽도 괜찮습니까? 예, 신규 매수도 제가 적극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우바이오 그리고 남해화학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40조 투자. 뭐 모두가 아마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런 뉴스가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네. 뉴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총 40조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이고요. 지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9차 녹색성장보고대회에서 2015년까지 태양광에는 20조, 풍력에는 10조, 네. 연료전지 쪽에는 9천억 원, 바이오 쪽에 9천억 원, 총 40조 원을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투자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뭐 사실 정부 차원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의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이죠. 신재생 에너지요.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서 또 연수출 1억 달러 이상이 글로벌 스타 기업 50개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부의 의지를 피력한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사실 신재생 에너지 뭐 이 뉴스 이전에도 단연간 최근 뭐 몇 년 동안에 계속 이슈가 되어오고 있는 그런 네. 업종이죠. 관련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태양열 쪽도 있고 풍력 쪽도 있고요. 태양열 쪽은 OCI나 웅진에너지가 뭐 대표적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풍력 쪽은 또 단조품 업체들이 많아요. 태웅, 평산, 유니슨, 현진 소재, 용현, BM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너도 나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드는 성장 산업이라 해서 뛰어드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네. 대표적인 업종, 그래도 시세가 좀 날 만한 업종,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면 네. 웅진에너지, 그다음에 네. 태웅, 태양광 쪽에는 웅진에너지를 제가 제시를 해봐드리겠고요. 네. 풍력발전 관련한 쪽에는 태웅을 좀 제시를 해봐드리겠습니다. 네. 웅진에너지 뭐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죠. 네. 그리고 추세 흐름이 계속 상승 흐름을 나오고 있는데요. 추천 포인트는 웅진에너지의 관계사인 썬파워가 필요한 태양광 인곳의 약 60% 이상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이런 매출처가 좀 안정적이고요. 또 썬파워가 태양전지 생산 능력이 현재 600메가와트에서 1500메가와트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웅진에너지에 대한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2010년 매출액은 2009년 대비해서 한 31% 증가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7%, 순이익이 한 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웅진에너지 매수 가격을 좀 추천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제 종가가 21,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어제 장중에는 21,950원 최고점을 좀 찍었고요.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은 21,200원. 21,000원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동시호가에는 한 1.8% 살짝 플러스 들어오는데요. 뭐 시초가 매수 보다는 오늘 뭐 시장이 약간 어제 강세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약간 받는다라고 하면 네. 시장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 21,000원. 예. 매수 21,000원. 어제 장중에 좀 지지력이 탄탄했던 자리입니다. 21,000원을 좀 제시를 해봐드리겠고요. 네. 목표 가격은 뭐 15%만 잡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이런 신규 종목은 또 의외성을 가지고 큰 폭의 상승을 가질 수가 있는데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 하면 사실은 계속 가져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뭐 네. 3만 원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욕심을 낼 수도 있는 종목인데요. 네. 지금 추세적으로는 지난 10월 1일 날 박스를 돌파해서 정배열 상태 완벽한 지금 차트 모양을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웅진에너지 수급 관계도 좋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한 20만 개 순매수가 들어왔고 네. 그저께도 6만 5천 개 정도.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가 수급 관계가 지금 꾸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모두 좋아하는 그런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웅진에너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풍력발전 관련한 종목으로 태웅이요? 예, 태웅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웅은 가격대가 좀 약간은 고가이죠. 6만 원대인데요. 네. 이 회사는 단조부품 생산업체입니다. 풍력 쪽의 매출 비중이 한 40% 되고요. 석유화학 플랜트 한 23%, 조선 선박 엔진 쪽에도 한 14%, 산업기계 발전 쪽이 한 20% 정도 이렇게 매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출 구성 중에 이제 풍력 부분 매출액이 상당한 성장세를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네. 태웅의 주요 고객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지 베스타스, 지멘스 등이 주요 매출 고객이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은 매우 안정적인 수주에 네.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3분기 매출액이 약간은 매출 둔화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네. 현재 뭐 이런 뉴스나 이런 테마성으로 볼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가 메리트도 많이 들어오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제 종가가 62,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네. 어제도 양봉이 터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거래량도 어제 같은 경우는 80만 개 정도 추가적인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면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게 양봉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은 61,500원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목표 가격도 이건 한 7만 원 이상. 지난 4월 29일 날 76,000원까지 갔었는데요. 네. 일단 매수 가격 대비 15% 정도만 제시를 해봐드리겠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네. 근데 손절 라인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약간 테마성으로 도는 게, 네. 평산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동국 SNC, 유니슨, 현진 소재 네네. 이런 종목들이 풍력 발전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저가 매수세 유입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방향 쪽으로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과 풍력 대표주를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일단 태양광으로는 웅진 에너지를 살펴봤는데 외국인들의 수요가 갑자기 확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조금 눌렸을 때 장중에 한번 매수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풍력주로서는 태웅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 마찬가지로 약간은 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변동성이 좀 컸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있을까요? 주의사항은 특별히 시장상 연동을 보면서요. 최대한 저점에 잡아놓으면은 아래쪽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한 매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저희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시작했습니다.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 상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899에 장을 출발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삼성전자는 보합권에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살짝 오르기도 하고 있죠. 포스코가 0.7%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주들 괜찮았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0.9% 현재 내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사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수급도 양호하고 향후 실적도 괜찮을 것이라는 평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조정폭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1.1% 하락하고 있고요. 조선중 현대중공업은 0.5%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화학주 쪽으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1%대의 상승폭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0.4% 오르고 있는 신한지주, 그리고 또 KB금융은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어제 장 후반부에 좀 많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살짝 눌러주고 있습니다. 1.4%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보합권이고요. 한국전력 그리고 기아차는 각각 0.6과 0.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보합권이고요. LG디스플레이 현재 0.7% 내리고 있습니다. 전자전기업종 쪽이 오늘 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하이닉스 역시 0.8% 내리고 있고요. LG는 0.7%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1%대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신한지주를 제외하고 KB금융과 마찬가지로 금융주도 역시 조정을 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KT는 보합권이고요. 신세계가 2.3% 급등하면서 롯데쇼핑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보합권입니다. 삼성물산 보합권, 현대제철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NHN은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KTNG 보합권이고요. 상승하고 있네요. 0.8% 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0.5, 삼성전기는 0.4 각각 조정을 받고 있고요. 기계주의 대표 선두 기업이죠. 두산중공업은 0.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상승폭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06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개월 만에 500선을 회복을 했었죠. 오늘 0.4%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 포스코 ICT입니다. 1.4% 현재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SK브로드밴드, CU쇼핑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웅과 메가스터디 상대적으로 약세입니다. 태웅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를 61,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조금 이렇게 내릴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포스코 캠텍은 0.3% 조정을 받으면서 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약세입니다. 현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예, 일단 어제 전일 미국 시장이 약보합세로 마감하면서 금요일 장 초반 다소 소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전일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 내용을 보시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안 좋았고요. 금융기관에 대한 부당 주택 압류 검찰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악재의 내용에 비해서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장 마감 이후에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현재 나스닥 선물이 8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의 흐름은 장 초반 약세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역시 이제 금통위와 옵션 만기 등을 지났기 때문에 어제 전일 종가 무렵에 다소 상승을 한 부분을 일단 다소 장 초반 오늘 내주는 그런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장 초반 시작 수급 상황이 현재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 초반의 약세 흐름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좀 상승세가 나왔었어요. 이 건설주들도 흐름이 괜찮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는 양상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특징적인 업종,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장 초반 흐름을 보면 역시 이제 전기가스와 기계업종, 운수창고, 그리고 화학업종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장 초반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업종별 흐름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3분기 실적 호전이 계속적으로 3분기 실적 호전과 그리고 4분기까지도 실적 호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러한 섹터들로는 자동차나 화학 그리고 기계업종이 우선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역시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설주 등의 강세는 좀 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주 내에서는 역시 이제 은행이나 보험보다는 증권주 쪽으로 좀 더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분석을 한번 저희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시장과 채권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NH투자증권 리서치팀의 전소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째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외환시장.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출발 상황 어떤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지금 아시아 거래에서 유로화가 좀 많이 빠지면서 이 영향으로 전일보다 2원 10전 상승한 1113원에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역시 이틀째 급락을 이어가면서 이제 1110원 90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제 장 초반부터 달러 인덱스가 77선이 무너지고 유로화가 1.4선을 올라서면서 장중에 이제 1100원, 1110원까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낙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환시 시장에서 엔화는 이제 82엔 초반에 거래가 되면서 15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 당국이 싱가포르 달러를 이제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이제 절상한다라는 기존 스탠스는 이제 유지함과 동시에 정책 밴드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통화 긴축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달러 대비 전반적인 국가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원화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 달러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한국도 이제 그런 예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쏠림이 좀 많이 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시중에 달러가 많은 상황이라 이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락 분위기는 어쩔 수가 없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제 환율 하락 속도를 이제 계속 조절하고 있었던 당국도 G20을 앞두고 일본 재무상 발언 등의 이런 영향을 무시하고 계속 이제 스무딩 할 수는 없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1,100원 테스트는 한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속도가 가팔랐던 만큼 시장 자체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속도 조절 차원의 반등이나 이런 모습들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기준금리 동결 이후에 채권 값이 급등했습니다.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보다 OT 하락한 113.34로 아무래도 어제의 급등에 대한 약간의 이제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기준금리 동결 영향으로 금리가 또 갭다운했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역사적 저점을 하회했습니다. 금리 전 구간에서 한 15bp에서 20bp 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9월 금통위 이후 역시나 이제 이번 달에도 동결이 나오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이런 시장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채 선물은 반빅 이상 이제 상승한 64틱 상승한 113.39로 마감을 했고요. 네. 국고 3년물은 20bp 하락한 3.08%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당분간 금리 인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3년물 국고채 3% 이내로 또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이제 시장의 관심은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한 차례 인상할 것인가가 이제 시장의 관건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는 이제 글로벌 양적 완화 정책이 실제로 단행이 돼야지만 네. 이 재료로서의 역할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관건은 좀 11월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계속 언급하고 있던 이제 11월 FOMC,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 그리고 G20 회의 등 이제 굵직한 재료를 이제 지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저희는 이제 한 번 정도는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시기는 한 11월 정도라고 계속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소비자 물가가 신선식품을 제외하고는 한 2.9%라고 어제 김중수 총재가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이렇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시지만 하지만 지속적인 상승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을 그냥 둘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정책 방향으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노력은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이제 금리 전망을 좀 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금리를 좀 보셔야겠는데요. 미국 금리가 이제 국내 금리보다 조금씩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FOMC 의사록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 제 입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미국제 금리는 상승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금통위 이후에 우리나라 금리 방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동결을 하고 정부나 이제 하늘의 스탠스를 확인을 했지만 아무래도 시장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리서치팀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채권시장 출발 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이 됐고 현재 코스피가 0.1% 내리면서 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의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니까 지금 등락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어요. 유통업종 쪽으로는 강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도 있고요.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의 인텔 및 구글의 호실적이 국내 IT 업종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전개가 되는 중국의 오중전에 대한 또 시장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수가 이제 1900선에 대한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지수 자체로다가는 단기간에 크게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1900선 안착에 대한 그런 시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금통위하고 옵션 만기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지나간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업종군으로 다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실적 발표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기에 왔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우세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거래소보다 이제 코스닥 쪽으로다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시장 전망은 거래소 쪽은 그 주가 지수 부담 때문에 좀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코스닥 쪽이 키 맞추기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다가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이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코스닥 쪽이 단기적으로는 좀 상황이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은 그 중심에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놓여 있습니다.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는 종목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그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전략이 좀 틀려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거래소 쪽은 그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은 건설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주에 대한 그런 업종군으로다가 접근을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단기간에 급등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기는 좀 힘들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거래소 종목들은 좀 조정을 보일 때 저가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기간으로다가는 코스닥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이미 거래소 그 주가지수 1900이다라고 하는 거는 2008년도 5월 말에 있는 그런 주가지수인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금년의 고점도 돌파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550선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그 봤을 때 코스닥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다가 그 큰 주식들보다는 거래소에서 이미 좀 나왔던 그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29종목에 대해서 이번 주에 좀 발표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네네. 종목들은 그렇게 큰 종목들은 아니지만 중소형주로다가 그 성장성하고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 홍보를 거래소 쪽에서 했기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그 한국 거래소에서 엑스포를 합니다. 그래서 KRX 엑스포에서 국내 상장 중국 주식들 7종목에 대한 이제 공동 IR이 있게 됐는데요. 네. 국내 상장된 중국 주식들에 대한 정보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기관에서도 그다지 그 많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엑스포를 통한 중국 그 국내 상장된 중국 주식들의 IR이 그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좀 이해력이 높고 그 이해가 좀 되면서 중국의 정책에 대한 어떤 수혜의 그 영향력을 그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국내 상장된 중국 주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일단은 히든 챔피언인 그런 종목들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오중전해에 대한 관련주들 특히나 뭐 그 거래소 종목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제 네. 현대차 및 기아차 같은 그 자동차 주식들도 대표적인 주식이 되겠는데요. 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다가 살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침 또 그쪽으로 운수 장비 쪽으로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참여 괜찮을까요? 예, 그 지수는 지수상으로다가는 그 바로 단기간에 네네. 그 극복을 하기 좀 힘들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이제 지수를 사는 그런 측면보다는 개별 기업을 종목을 사가지고서 수익률을 그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들이 그 10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다 이루어질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호전과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그런 종목들 위주로다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종목들 같은 것들을 좀 그 중소형주를 하시기 좀 힘드시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화학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증권주들이 그 조정을 보일 때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종목 분석에 좀 강점을 가지신다거나 아니면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신문 기사를 참조하셔가지고서 3, 4분기 실적이 좋을 그런 종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운수 장비 쪽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는데 호지성 재료가 있는 그런 업종들도 상당히 많고 이 업종 내에서도 재료를 따로 갖춘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좀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 정용훈 과장과 함께 현재 출발 상황 그리고 또 특징적인 업종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소 쪽 좀 조정을 받으면서 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0.2% 내리면서 18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5% 상승하면서 50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의 매수세 한번 살펴보니까 투신권에서는 현재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 쪽에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출발센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자세한 장 진행 상황과 함께 특징적인 업종 그리고 또 종목 상담까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게 된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